남편이 성범죄자다. 밝혀진 피해자만 11명이다. 너무 잘생겨서 유리 깨고 데리고 나오고 싶었다. 순간 내가 뭘 본 거지?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직팔직곤하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나온 사연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보배의 드림 베스트글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2년 반 전에 집을 나간 남편을 애타게 찾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아이의 훈육 문제로 갈등을 빚어서 남편이 집을 나간 것 같다고 아내가 말하고 있고요. 같이 살면서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출한 남편에게 전화를 해도 남편이 욕을 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요. 남편이 집을 나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제작진에게 남편을 찾아달라고 의뢰를 한 거죠. 아내분이 7년 전에 희귀병 진단을 받았고요. 몸이 안 좋아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아내는 현재 최소한의 아이 양육비라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혹시라도 자신이 죽게 되면 혼자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애타게 남편을 찾고 싶은 거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참으로 남편이 못된 사람 같습니다. 희귀병 아내에게 아이를 돌보게 하고 무책임하게 가출을 한 상황이니까요. 결국 제작진이 남편을 찾았고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가출을 한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가족들이랑 본인 중학교 동창이랑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아이 입을 통해서요. 엄마랑 삼촌이랑 아빠 잘 때 옷 다 벗고 뭘 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요. 그 후에도 아내가 그 중학교 동창이랑 또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의를 한 거죠.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확신하고 견딜 수 없어 집을 나가게 된 거고요. 아내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출해버린 거죠. 제작진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면서 확인 전화를 합니다. 아내의 대답이 기도 안 찹니다. 아니 그게 집 나간 변명이냐? 나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 걸로 왜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이에게 잘한 것도 없으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제작진들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를 보내기로 하고 서로 안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자, 여기서 이 아내가 바로 직팔직곤을 한 거죠. 저 아내가 한 직팔직곤은 불륜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1년 반 정도 교제를 하다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 직업이 불법 도박, 뭐 이런 직업이었다네요. 합법적인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남편과 연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직팔직곤의 시작이었죠. 두 번째 직팔직곤입니다.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애를 낳았죠. 미혼모인 엄마 앞으로 아이 호적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보통 동거를 하다가 애가 생길 경우에는요. 결혼식은 못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는 부랴부랴 하죠. 아이에게 정상적인 호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엄마 호적에 올리죠. 미혼모거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에 엄마 앞으로 호적을 올리죠. 멀쩡히 생부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아이 호적을 미혼모인 자신 앞으로 올린 것이 두 번째 직팔직곤이죠.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남편의 실종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자신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인데요. 그 절차도 밟아놓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직팔직곤이 결정적이었죠. 남편의 중학교 동창과 불륜을 저지른 거죠. 이 일로 완전히 본인 팔자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정남이가 떨어진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아내와 아이를 돌보지 않게 되죠. 아내는 혼자서 투병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이어가게 된 거고요. 사실 이건 2015년도에 방송에 나온 사연이었고요. 옛날 일이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직팔직곤을 하는 여자들이 존재합니다. 현대판 직팔직곤 두 가지 대표 경우를 소개합니다. 다음에 있는 금사카페입니다.
금지된 사랑 이런 준말이고요. 2004년에 개설이 되었죠. 기사가 나온 2021년 당시 회원수가 34,000명입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부, 불륜 상대방의 나이, 사귄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한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즉, 불륜을 인증해야지 이 카페의 모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고문 변호사가 답변하는 무료 법률 상담 코너까지 존재합니다. 카페 글을 보면 초성만 쓴 준말이 난무한데요. 공부해서 읽어야 합니다. 기역, 니은, 니꼬르, 기남, 니꼬르, 기혼 남자고요. 기역, 이응은 기녀, 니꼬르, 기혼 여자입니다. 이응, 이응은 와이프고요. 기타 성행위를 말하는 민망한 용어들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상간녀들이 모인 곳이고요. 매일매일 불륜과 관련된 온갖 썰들이 난무합니다. 몇 개 읽다 보면 비련의 여주인공이 따로 없습니다. 힘든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병상련의 기분을 느끼는 거죠. 서로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응원해주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기혼 남자, 즉 불륜남 딸에게 걸려서 아작난 사연도 있고요. 막장 드라마 여주인공들이죠. 와이프에게 폭로하겠다고 불륜남에게 성질 떨다가 차단당한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카톡도 가관입니다. 너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떠나려고 한다. 앞으로는 이런 사랑하지 말고 예쁘고 떳떳한 사랑을 해라. 이거 겉으로는 예쁘게 포장되었지만요. 헤어지면서 비꼬는 말이죠. 댓글도 가관입니다. 이런 카톡 받으면 미칠 것 같다. 힘내라. 너무 아파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한동안 금사카페의 글이 캡처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롱을 많이 받았거든요. 바람피는 내 남자가 헬스장에 다니면 예쁜 여자에게 눈 돌아갈까 걱정이다. 이런 글에는요. 오징어 지킴이 하느냐고 애쓴다. 그것도 남의 것 훔친 오징어 지킴이 하면서 가관이다. 이리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도 이러니 이들도 열이 받습니다. 본인들은 도덕관념이 철저하다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옥바라지 카페를 저격합니다. 금사에서 활동하는 A씨가 말합니다.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서 옥바라지하는 카페도 있다. 간통제도 폐지된 지 오래인데 우리는 그래도 범죄에 안 저지르고 나름 도덕관념 철저한 편 아니냐. 이렇게 카페 회원들을 위로했죠. 그러면서 다들 예쁜 금사 하자고요. 이리 덧붙였습니다. 옥바라지는 자기 인생 자기가 조지는 건데 불륜은 남의 인생도 조진다. 역겹다. 그렇게 당당하면 이마에 불륜한다고 써붙이고 다녀라. 똥이 설사를 위로한다. 이렇게 A씨는 누리꾼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역시 현재 존재하는 지팔직권입니다. 네이버의 옥바라지 카페입니다. 여기 사연을 보면 역시나 비련의 여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깜빵에 있는 애인을 지칭할 때 쓰는 은어는 안사람입니다. 하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생겨서 유리 깨고 데리고 나오고 싶었다. 요건 그래도 좀 애교 수준이고요. 아동 성추행범인 안사람이 1심에서 3년형을 받았다. 이런 경우 2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도 있느냐.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이 안사람이 쓴 사과 편지 전달을 거부했다. 합의금을 꼭 줘야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러는 거냐. 유사 강간 합의금으로 3천 후반대 금액을 피해자에게 줘야 했다. 아까워 죽겠는데 먹고 떨어져라는 마음으로 합의봤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순간 내가 뭘 본 거지? 싶었습니다.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카페 또한 지팔직권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수감 기간이 4년 남았는데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이 성범죄자다. 밝혀진 피해자만 11명이다.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심정은 어떠하냐. 남친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인지 부모님은 모른다. 남친이 쓴 편지가 회사나 집으로 와서 들키면 어쩌냐. 편지 보낸 사람 주소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각살리 경북 제3교도소 어쩌고 일이 적혀 있는 거죠. 지팔직권하는 여자들의 특징입니다. 첫째, 도덕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케이스 보면 본인이 남편 중학교 동창이랑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죄책감도 없고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죠. 불륜 카페 또한 마찬가지죠. 한 가정을 깨트렸다고 생각을 안 하죠. 불법과 비도덕의 어디매쯤에 위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세 번째, 옥바라지 카페는요, 유유상종으로
깔끔히 정리합시다. 똑같은 도덕심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지지고 볶으면서 연애를 하는 거죠. 왜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와이프가 와이프 이름으로 방을 구했잖아요. 집주인은 조두순이 살 집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집을 계약해줬고요. 조두순이 마누라가 있었어? 깜빵에 있을 때 안 도망갔어? 다들 의아했습니다.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나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단지 감정과 욕망에 충실하죠. 맨 처음 케이스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여러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무나 만나 연애하고 마구잡이로 동거하고 애도 낳아서 그냥 미혼모 호적에 올려서 키우잖아요. 불륜 카페와 옥바라지 카페는 본인들이 세기의 사랑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겠죠. 주위의 시선 따윈 상관 안 하리라. 나는 위대한 금지된 사랑의 여주인공이다. 범죄자마저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찐사랑이다. 이렇게 미혼 시절부터 지팔직곤이 시작되는 거죠. 여자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심과 이성적 판단이 떨어지면 팔자가 꼬입니다. 나락으로 간 정치인들이나 셀럽 보세요. 외도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음주운전과 더불어 도주사건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군대 문제로 인해 나락간 연예인들도 있죠. 단지 오늘 주제를 여자로 준비한 것은 금사 카페 회원들이 상간녀들이고요. 옥바라지 카페도 대부분 회원들이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상간남들이나 깜빵 가 있는 여친 옥바라지 하는 남자들도 어딘가에 있겠지만요. 카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잘 못 봐서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팔자가 꼬이지 않기 위해 명심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합니다. 길이 아닌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을 지키는 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혹도 곳곳에 도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과 도덕을 지키는 삶은 내 팔자가 쪽박을 차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합리적 사리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내 삶에 이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관계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소 중박이 팔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